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후에 강남 3구랑 용산구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수세 위축으로 인해 집값이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전세자가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매입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 상호 이제 공유가 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요거는 계약 당시 기초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집값을 2억에서 3억 원 가량 올리던 집주인들이 하루아침에 가격을 깎으면서 이번 주 안에는 팔아달라고 하는데 지켜보겠다는 매수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주변의 공인중개사 업소 대표님들의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토호제라고 하죠. 토호제 확대 재지정이 2025년 3월 2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0일 규제지역 내에 위치한 중개업소들은 마치 시안에 쫓기는 듯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와중에 매도자인 집주인들은 조금이라도 덜 낮춘 가격에 빨리 매도하려, 매수자들은 일단 좀 지켜보겠다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 업소의 현장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뭔지에 대해서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말이 토지거래 허가제이지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그 계약도 포함입니다. 이런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인데 대표적으로는 소유권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설정하는 계약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즉 유상계약에만 한정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는 국토 이용의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방지, 집가 상승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목적이 좋기는 하지만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일부 지역에서 강남 3구나 용산구 쪽에서 풀었다가 불과 약 한 달여 만에 금방 또다시 이걸 재지정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뒤집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무적 쟁점, 문제되는 쟁점이 뭐가 있느냐랑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역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반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금 관련해서 살펴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랑 관련해서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히 좀 소견을 밝혀보면은 우선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직후에 아마 거래량 감소가 있게 될 거고 가격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후에 강남 3구랑 용산구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수세 위축으로 인해 집값이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하겠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큰데요. 2003년과 2022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후 집값이 하락했다가 이후에 상승하게 됩니다. 강남과 용산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유념을 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남 3구나 용산 외에도 마포, 성동, 강동구까지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당장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관련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가 당장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겠고, 다만 조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하락을 기다려서 추가 하락이라는 관망을 조금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단기 투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강남, 용산 등 인기 지역은 관망하시면서 하락 후에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투자 전략에 반영을 시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투자든 실거주든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 정책이 좋은 현상은 아닌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불안정한 만큼 충분히 분석 후에 매도 매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에 조금 한 말씀 드리자면,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격이 급등한 거,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토지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오를 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라고 하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빨리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단시간 내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복귀시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든 실거주든 토지거래를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었음을 전제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 체결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갭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거주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금 시행이 되면서 과연 매매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없음이 충분히 공유가 된 상태에서 전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전세자가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매입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 상호 이제 공유가 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요거는 계약 당시 기초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사정 변경 해제가 가능한 사안이고, 또는 매도인에 의해서 요거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쌍방 공통된 동기차고나 매도인으로부터 표시된 동기차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기차고 취소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좀 물려보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제나 취소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효과가 계약금이 있다고 하면은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을 사정 변경 해제 또는 동기차고 등 착오에 따라서 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받으신 계약금은 전부 다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상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원만하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조금 이름과 이제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토지라는 게 주택에 비해서 조금 더 공개념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입법론자들은 토지거래 허가라는 표현을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달성하려고 하는 거는 토지거래에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랑 주택에 있어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뜻은 여기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와서 거래를 하라. 그래서 법으로 일정 기간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매매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당장 실거주가 아니고 전세금을 끼고 갭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당장은 매매 계약을 하실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거래에 나서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블로그에서도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두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